오늘은 K-21 전투기의 개발의 내버 부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보람의 점 저기는 F-16 전투기 개발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며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춘 보람의 블록 1이 개발되고 곧바로 2028년까지 다양한 유도폭탄 운영화되는 블록2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개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보람의 전투기를 블록 3로 개발하는 2030년대 전격적인 세상을 위해서 필수인 내버 부장 장기스를 자체 개발해 적용합니다. 바람의 전투기가 완전한 5세대 급습해서 전투기로 개량하려면 비행기 동체 형상을 제작하는 것과 함께 표면 처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난반사시켜야지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ICS 룩하게 낮출 수 있는 기능으로 내무부장 창에 스트레스 재료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국방과학연구소와 중심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형상의 기본은 불규칙한 레이더 난 반사파일 컨트롤입니다. 설치해서 영상이 튀어나와서 납작하며 모서리 효과 극단적으로 적고 각도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기차 영상을 가지입니다. 특히나 반매립형 무장 방식은 기체 표면에 날카로운 수많은 모서리와 난반사 요소를 많이 만들고 있으므로 노장이 발사된 후에 이러한 요소를 인해서 ICS까지 크게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전투기 임무 수행 중에 전당 탈투시 반매무장 방식은 무장이 장착되는 빈 공간의 모서리로 인해 ICS 값이 크게 증가되고 이로 인해서 제국이군 미사일이나 적 전투기의 타겟팅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거나 같은 공간의 공대지 폭탄 장착은 반매립 방식으로 불가능하며 공간 효율 더 나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KFC 보람의 점 저기는 블럭 2까지는 형태로 무장을 운영하다가 블럭 3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부무 장창으로 운영하며 최근에 출시된 보람의 전투기 동체 합의는 메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난전투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공대공 전투만이 가능하다면 반쪽짜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 미호 개발한 F-22 스텔스기 전투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체 단가도 비싸지만 미 공군에서도 많이 생산하지 않게 된 것도 공대지 멀티를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이유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미 공군은 악-35 전투기 2000파운드 장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악-21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이러한 멀티를 임무를 수행하기 못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개발되는 악-35 스텔스 전투기 이러한 작전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전투기의 공대 고임무를 위해서는 최소 4방에서 6가지 중거리 암람미사일 장착이 가능합니다. 공대지 이후에 기본적인 폭탄인 500kg이나 1톤 폭탄 2발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북한산 속에 동굴이나 핵심 목표가 많아서 1톤짜리 항공포털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람의 전체적인 안내번호 장착으로 이러한 멀티를 일모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항공폭탄 1톤짜리 유도폭탄 생각보다 덩치가 큽니다. K-21 전투기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KFC 보람의 점 뒤에 출고 앞차 오지상 시험 일정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2030년 초에 등장한 블록 3에서 장착할 메모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목표를 자체적인 네이버 부장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자체 개발한 스트레스 무인 전투기를 통해서 국산 내부무 장착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날개 길이 7m에 동체 길이 4.3m로 1.826 중량 맑아집니다. 이렇게 소형의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500kg에 달하는 다양한 무장을 탑재 운영하시는 스트레스 무인 공격기로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무장 지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보람의 전투기 내부무 장착 기술 개발을 위해서 무인 전투기의 국산 기술로 내부무 장착을 개발했다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무장조합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까지 자체적인 장사초 장치를 개발합니다. 전투기에서 무장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발사대에 공대공 미사일 고정된 방식으로 미세 로켓 모터 가져 마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전방으로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운영되는 전투기의 날개 미사일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사출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방식으로 전투기동 지하의 공기 저항을 줄이도록 반매립 형식으로 장착 1m 시스페로 미사일이나 암람 대공 미사일이 이 방식을 통해서 발사됩니다. 미사일이 사출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수평 비행으로 발사될 때는 자유낙하를 이용해 발사해서 문제가 없지만 전투기가 급 상황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사일이 전투기 공기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강력한 의에서 전투기를 타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투기 급제동에도 안전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미사일을 밖으로 강하게 밀어내주는 사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초기 전투기들은 소량의 폭약을 사용 전용 카트리지나 폭발 볼트를 이용해 미사일 사출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약을 이용한 방식은 관리가 어렵고 미사일과 기체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최신 전투기 공기압력과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사출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최근에 출시된 KFC 보람의 점
블록 1에는 영국의 코팸사가 개발한 반메리평 미사일 사출기를 장착합니다. 본격적인 내버 보장을 운영하기 전에 반메리평으로 공대공 미사일 장작에 운영할 예정인 보람의 전투기의 고압의 공기로 미사를 밀어내는 방식을 적용한 이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위해 영국의 코팸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아파이너스-35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 전투기 난 내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출기를 이용해 보장을 사출합니다.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스텔스 전투기 F-21 랩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강력한 압축 공기를 이용해 무장을 사출하는 사출기를 개발했습니다. 아파이너스-21 랩터 스텔스 전투기 가이처럼 생긴 고점을 발사 신호가 발생되면 강력한 공기압 위에서 순간적으로 발사대가 하방으로 20cm 이상 늘어나면서 미사일을 장착한 메일을 강제로 사출시키게 됩니다. -21 랩터 전투기 네이버 부장이란 미사일 사출 장치가 미사일마다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미사일 사출 장치 공합식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공합식 무장 장착대의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전투기의 비행 특성 때문입니다. 일정 8회까지 최대 가지고 있으며 최대 구지의 고기 동생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고기동을 전투 중에 수행합니다. 이러한 고기동 상황과 전투기의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와 함께 배면 측면 등 360 어떤 자세에서도 네이버 매장에 장착된 미사일과 폭탄이 발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부에서 사출된 부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전투기 하부 구조물과 충돌해 폭발하거나 미사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부장창에서 핵심 부품인 장착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제 비행시험 과의를 통해 다양한 보장받아 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무장 장착대 자체의 기계 고장은 복잡하지 않지만 작동 메커니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전투 기계 장착된 다양한 속도 하부도 중력 가속도 상황에서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봐야 하기 때문에 개발의 검증이 어렵습니다. 한과 연구소에서 넣어 스텔스 전투기 사용할 수 있는 무장면 관계 사출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개발한 무장 사출기 무인 전투기에 장착해서 검증하고 있으며 K-21 보람의 전투기의 네이버 부장창에 사용합니다. KFC 보람의 점 2기 네이버 부당성에는 중거리 미사일 개발 2발에 250kg 업소용 정밀유도 폭탄 4발을 동시에 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배수인 내무부 장관 공기역학적인 형상의 문제가 없게 개발되어야 합니다. 전투기는 막 1에서 일어나라 다니는 스텔스 전투기 메모장을 개방했을 때 기체에서 오목한 공간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외부 압력 차이와 와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소 염색 인한 빠르게 무장을 개방해 무장을 통과하고 강력한 사줄 장치를 장착해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내무부 장창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매번 포장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네이버 보장에서 문을 열었을 때 특히 기압차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강력한 기압차로 인해 전투기는 일정한 속도로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것이 만덕되지 못하면 무장이 제대로 사출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이너스-35 스텔스 전투기 공대공 도구 파이팅 암남공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대성 부장 사출 런처가 있어야 하며 성능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에서 기본이자 핵심이다. 내부 무장창은 전투기 엔진만큼이나 큰 공간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구형기도하는 작은 전투기 내부의 이 정도의 큰 빈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전투 기계 설계에 있어 큰 단점이며 기체구조 안에 고성 높은 중력 가속도 움직이면서 넣어 사월받는 전투기 특성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넣어 KFC 보람의 점 태기를 개발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에 네이버 보장을 위한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없다고. 이미 시대기부터 내부 무장창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전투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내부 큰 공간이 마련되어야만 차후에 네이버 보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장 정말 구성하는 무거운 무장 부품이 장착되고 이탈리아 때 전투기의 기체의 위치나 강도에 준비한 결함이 있어서 전투기 취업 대비 무게균형 지장을 많이 줄 수 있는 무장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는 날렵한 기성이 필수이며 이러한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께가 얇은 합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 때문에 지나치게 늘어나 기체가 돌중해지는 것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파이너스-21 랩터 전투기가 동체 두께가 얇아 날렵한 기동이 가능하지만 아파이너스-35 전투기는 두께가 두꺼워야 기동성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동태 두께는 무거운 부장을 내부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스텔스 전투기 핵심인 한국은 한국식으로 초기 매를 의미하는 KF-21 보라매라는 공식 명칭으로 KF-X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차세대 국산 전투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막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가장 야심찬 제트 여객기는 2022년에 이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대통령은 2026년까지 이 비행기의 첫 번째 버전에 대한 개발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위한 엄격한 일정을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ROKAF은 2028년까지 40대의 KF-21을 획득하고 2032년까지 120대의 함대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 항공기는 F-4의 팬텀 II 및 F-5의 F는 너무 구식입니다. 또한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미국에서 구매한 60대 F-15K 슬램이글 전투기, 구형 F-16CD를 보완하는 타교 II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9일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조립 워크숍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자위의 시대와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2030년대까지 한국을 세계 7위의 항공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X 프로젝트의 스텔스 전투기의 규모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9월 KAI는 동체와 날개 부품을 조립하는 국산 스텔스 전투기 프로토타입의 최종 조립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에서 공급하는 제너럴 일렉트릭 F414G-400K 엔진 2대를 각각 장착할 1인승 및 2인승 시제품 4대를 제작할 계획이다. 2016년 한국은 제조업체에 F414 엔진 240대와 예비 부품 프로그램 및 기술 물류를 공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터보팬 엔진의 변형은 FA-18이 F-슈퍼호넷 및 EA-18G과 스웨덴 JAS-39의 F-과편에 사용되며 티즈 항공기에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도 암기 서울은 2024년에 첫 KF-21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 블록 1 변형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산 다목적 전투기의 개발 및 생산이라는 미션은 큰 도전이며 KAI는 한국 공군이 사용 및 수출하는 고급 군용기, 초음속 FA-50 경전투기 생산에 많은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한국 산업은 또한 한국 공군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바-92 F-16C D 다목적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KF-21은 F-22와 F-35의 기술을 계승한 스텔스 기술, 짧은 이중꼬리, 동체, 날개 등 다양한 전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행기는 미국 전투기만큼 은밀하지 않습니다. 쌍발 다목적 전투기는 F-35와 F-16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F-35보다 저렴합니다. 항공기에는 무기 보관함이 없으며 KF-21의 무장은 날개 아래 6개 지점과 동체 아래 4개 지점에서 외부로 운반됩니다. 항공기가 2026년에 취역되면 한국은 무기를 내부 구역에 넣을 보다 발전된 버전을 개발할 것입니다. KF-21 프로토타입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필적하는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업그레이드는 유효 반사율을 더욱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디자인은 또한 KF-21이 완전한 무기에서 더 큰 생존성을 갖도록 허용했습니다. 총 7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KF-21을 공동 개발했으며 한국은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며 공군용 항공기 50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신형 전투기 소개식에 참석했다. 한국 관리들은 협력 계획이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반적인 계획은 수출용 항공기를 공동 생산하는 것입니다. KF-21은 외국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F-16C보다 더 나은 운동 성능을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한국이 하나시스템에서 제조한 능동형 전자주사배열 AESA 레이더와 유럽의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한국은 보잉 737 시험기를 이용해 레이더 시험 비행을 했다. KF-21의 블록 2 버전에는 다양한 무기가 선택됩니다. 이들은 GBU-12 파스칼 VII, GBU-31-38 혼합 공격 유도 폭탄 JDAM, GBU-54-56 레이저 JDAM 반응동 유도 폭탄, GBU-39 BI 소구경 폭탄 및 탄약입니다. 공기 방향 제어 CBU, 배구와 WCMD 포함. 이 무기들은 현재 한국 공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는 최대만 6,975파운드 7.7톤의 유용한 탑차량을 운반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이륙 중량은 56,400파운드 26톤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약 1,400마일 마하 1.83이고 범위는 1,800마일 거의 3,000km입니다. 한국 산업은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센서, 광전자 탐색, 탐지 및 조준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KF-21의 양산은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12,000개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KF-21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공군의 질적 우위를 강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공군과 조선인민공군 KPAF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
KPAF의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는 소수의 맥-29이지만 한국 공군은 F-35A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 20여 대가 2019년 3월부터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60대의 다목적 F-15K 슬램이글,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의 고급 버전 및 이미 총 180대의 F-16C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134 바이퍼를 F-16V 규격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신형 항공전자 장비와 AESA 레이더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또한 상륙 작전함에 장착할 단거리 이착륙 수직 착륙 STOVL-in F-35B 라이트닝 II를 조달할 계획이다. 한국 공군은 선구적인 전투기 외에도 E-7 웨지테일로도 알려진 보잉 E-737 피스아이 AWNC 공중조기 경보통제기와 같은 전투 지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시언 RC-800 정보 수집 항공기는 레이더 신호 수집, 전술 감시 및 정찰 임무, 그리고 다소 타큰 2002X 정보, 감시 및 정찰 ISR 항공기. 전쟁 발발 시 KPAF는 여전히 상당수의 노후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공포와 이동식 미사일 발사기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다수의 고정식 및 이동식 대공미사일과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다.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공대지 능력을 갖춘 KF-21의 보아키 버전이 한국 공군에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은 KF-21 보람의 프로토타입을 출시하면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를 국내에서 빠르게 개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KF-21은 예정대로 첫 이륙한다.